유연성을 잃은 효의 사례로 집착적 효를 제시하셨는데, 집착적 효는 역기능적이고 사회 명리적인 인격 장애의 범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직업과 관련돼서 건강하다 또는 건강하다. 그와 반대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억압된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억압된 감정들이 고스란히 미해결 과제로 남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 몇 가지 되는데요. 그러면 약식으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우선 위안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 첫 번째, 집착적효를 어떻게 이거를 현대적 시각으로 경이적 시각으로 보지 않고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부분은 집착적 효를 저는 뭐로 가냐면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는 걸 효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 다 효가 아니라 집착적이라는 스토커로 얘기합니다. 스토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토커. 스토커는 사랑이지만 집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병리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스토커 같이 집착적으로 되면 안 된다. 여기서 설명을 더 드리려면 분화적인 대라는 게 또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분화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시민성이 정경이 되는 이유. 이거는 뭐냐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효가 뭐로 발전됐죠? 충으로 발전됐잖아요. 충으로. 그러니까 효와 충은 어차피 같이 가야 돼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나도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도 없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주체가 어디에 되느냐. 가족이 중심이 돼야 되고 또 개인이 중심이 돼야 돼요. 가족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봤을 때 효가 곧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성이 객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번갈아가면서 계속 전환돼가면서 사용되고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러나 정확한 주체는 뭐냐? 효 및 가족, 개인 이게 주체가 돼야 된다. 시민과 사회성이 주체가 돼버리면 사회주의가 돼버리면 효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효가 옳음인가 좋음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섰을 때 나는 쓰는 것이 옳아서 쓰는 건지 좋아서 쓰는 건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그것은 원래부터 빨간불은 없었어요. 조선시대 빨간불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었어. 우리가 빨간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쓰는 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사회 계약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좋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옳다고 표현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다수의 결의에 의해서 만드는 것 같다가 옳다, 또 정의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부분 중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샌들이나 롤스나 그 이전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까지 옳음이라는 그 기준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공리적이냐, 사회계약적이냐, 선지향적이냐, 벌주, 미덕적이냐, 평등성이냐 이런 걸 가지고 옳음이라고 기준을 봤어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옳음이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아까 빨간불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옳대. 너 이거 가면 틀리대. 그런데 효가 좋아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효는 자연 법칙은 다 옳은 거예요. 자연 법칙대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역기능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틀린다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효는 좋아서 하면 안 되고 옳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뇌를 몸 전체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3대 요소를 봤을 때 어느 한 요소라도 빠지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해석하면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가 불이 들어왔다. 이런 거 아까 표현 있잖아요. 근데 몸에 일꾼이 빠졌다고 해서 내가 정신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세 요소 중에 하나를 빠져버리면 정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 관점에서는 행동이 관점이 되고 그것이 집중화되려면 뇌를 몸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약물에 관련된 거, 이 부분은 효와 연관해서 봤을 때는 사실은 효가 어떤 약물에 좋을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직도 밝혀진 것도 없고 뇌 과학적인 부분에서
아주 미지의 과학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또는 뭐 아드레날린 뭐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요.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려지게 되면 내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식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효도 정신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런 측면이지 효는 그 약물로서 치료되는 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다만 마음적 부분만 우리가 다루자라는 면에서 잠시 언급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정경과 배경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실질적인 상황으로서 남기도 회장님도 언급했고 사회자 분도 언급했어요. 우리 금방 사회자님이 가장 중요하신 의미를 뭘 두고 있죠? 시간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결국은 그 경계라는 것은 누가 정해요? 주관적 의미로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사회적 통념상 보편적인 관념, 그 관념을 가지고 그것이 적당하다, 길다, 짧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자체를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아까도 마찬가지 정의라는 관점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옳다고 본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고 그것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아까 얘기했던 정경과 배경의 기준을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옳다 보자. 그걸 정경까지 보고 이걸 배경을 보자. 근데 아직까지 그걸 정리한 사람은 저는 없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걸 통합적 사고 방식으로 유연하게 계속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셨죠? 또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어려운 말도 있겠지만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질문해 주시면 박인기 박사님. 사 박사님이 굉장히 심도 있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논문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은 네, 크게 짧게. 정신을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신과 육체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Flesh gives birth to flesh,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정의를 빌려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건강한 정신의 뿌리가 되는 효사상은 무엇이고 이것이 잘못되면 어떤 병약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차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 사항에서 하나는 정의 기준을 이쪽 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부분 하나고 정신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잘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들었죠? 잘못되면 그러니까 건강한 정신의 뿌리가 되는 효사상이 무엇이고 건강한 정신의 뿌리가 사람이 무엇이고 건강한 정신의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효사상은 무엇이고 여기서 건강한 정신과 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정신이 근본이 뿌리가 되는 효사상은 무엇이고 이것이 잘못되면 어떠한 병리 현상이나 이런 어떤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부합되어 있지 않나. 예. 아주 좋으신 질문이세요. 두 번째 질문은 아주 깊숙하게 생각하셨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 정의라는 것은 절대적 정의가 있나요? absolute definition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절대적이라는 말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작적 정의나 남이 사용하는 정의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하고 오늘 발표한 이 부분은 결국은 제가 몸담고 있는 정신 분야 이 분야 쪽에서 저는 접근한 거예요. 또 다른 쪽에서 접근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 네.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로 공학적으로도 이 전문 분야의 정의가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근본적인 효사상의 뿌리가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병리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관점에 깊이 생각할 사상인데
자, 그러면 근본이 효의 기본이 뭔가? 그게 안 되면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보여야 되잖아요. 맞지 않나요? 동의하십니까? 효가 이거야. 이것도 안 하니까 참 얘는 병리 현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먼저 동의가 되셔야 제가 그 다음 말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 동의 안 하시는 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효가 이건데 너 이것도 안 하니까 이게 병리적인 거야. 응? 이걸 기준을 가지고 일단 설명이 되어야 이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네, 거기에서 그러면 네. 조금 전에 그 교수님도 박사님도 발표하셨고 교수님들 논평 중에서 네. 거듭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가령 오늘날 한국의 효 정신으로 봤을 때 예. 며느리들이 아까 얘기대로 예. 제사 지내기 싫다, 부모 모시기 싫다, 나 이거 고립가분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것을 병리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병리 현상일 수도 있고요. 또 애착효. 저희에게는 집착효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애착효 현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같이 연관돼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문제였을 때 병리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신 거로 저 전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얼마 전에 제가 그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수백만 명이 지금도 지금 나와요. 남편, 효자 남편을 때문에 내가 이혼하고 효자 남편 싫다. 효자는 좋다. 이런 여성인데 똑같은 여성이에요. 근데 효자 남편은 싫대. 근데 효자는 좋은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날 잘해주니까. 좀 이유는 배반적이지 않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제가 싹 다 서치를 해보니까 효자 남편을 싫어하는 거 대부분 보면은 자기 부모의 말만 듣고 만자부터 옵니다. 만자가 부모의 말을 듣는 거 아니라 부모의 말만 듣고 자기 의견을 무시하는 것. 이게 가장 많았어요. 가장 많았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한쪽에 항상 이렇게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균형 감각이라는 게 결국은 항상 아까 저기 불평불이 누가불고 평상이라고 하는 또 항상 거기에 역동적이면서 균형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부모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 아내도 중요하고 중요하잖아요. 자녀도 중요하고 그걸 통합적 관점을 보지 못했다는 데 있어서 일단은 그걸 병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통합적 관점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해석장 가면 수영복 입어야 되고 양복 입고 수영을 하면 그걸 제정신이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통합적 관점에는 그런 겁니다. 시중 중에서 가장 많이 핵심적인 용어가 뭐냐면 시중에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내가 균형에 맞춰서 평형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용의 핵심이에요. 정신공부의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대할 때에 사회에서 대할 때가 있고 가족 내에서 할 때가 있고 그게 뭡니까? 또 내가 선생으로서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각자 위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역할을 할 건가 그게 가장 건강한 정신이고 교도 마찬가지로 시중에 맞춰서 늘 그때 맞춰서 상황을 맞춰서 불협화가 안 일어나고 잘 맞출 수 있는 거 상당히 힘들죠. 이게 효가 간단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 잘 모시는 것만 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핵심을 뭐라고 하냐면 뿌리는 뭐냐? 우리 효를 뭐로 못 보냐? 이제까지 조선 시대에 이어서 지금 부양이라는 관점으로 효를 정했고 효는 곧 부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왜? 참 병리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너 부양을 안 하면 그걸 효업자는 불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나요. 그럼 뇌병변 장애인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수발 다 들어줘요. 그럼 얘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형이에요. 불효자가 되어버렸잖아요. 또 자녀도 이웃이고요. 매제가 가장 중요한 교회 가장 이 효를 불효를 뭐로 갔습니까? 자식을 잊지 못하는데 얘는 태어나자마자
기본적 뿌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밝혀드리는 정체성으로 잡고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을 밝히거나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지 않으면 일단은 그 효가 아니다. 아무리 용돈 갖다 드리고 부모 오시고 하는데도 부모의 마음이 늘 어둡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효가 아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게 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자를 밝힐 현으로 제가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예. 이렇게 답변이 됐나? 장시간 많이 이해되셨죠? 성경 박사. 네, 질문. 네, 오늘 강의 중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 그랬죠. 우리 하모니거든요. 우리 하모니오는 정신이다. 하모니 효를 실천하고 또 정신적인 효에 대해서 깊숙이 또 이해를 갔는데 못 가는 부분은 또 최 박사한테 개인적으로다가 질문하고 오늘 좋은 토론인 것 같습니다. 수준이 높은 토론이었고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인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효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